안녕하세요. 송라이팅 2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첫 번째로 그 모티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학습 개요와 목표를 좀 간단히 설명드리면, 첫 번째로 제가 얘기할 거는 이거는 이제 모티브에 대한 얘기는 아니지만 첫 시간으로서, 첫 본격적인 시간으로서 제가, 여러분들도 이제 뮤지션이니까 뮤지션이 가져야 되는 마인드 중에서 뭐 여러 가지 뭐 다양한 견해가 있겠지만 어, 많은 학생들이 이제 좀 잘못된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만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래의 전반적인 구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모티브에 대해서 배우긴 할 텐데, 모티브는 노래를 만드는 그 구조 중에서 가장 작은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작은 부분부터 이제 노래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노래 전체를 모르고, 노래 전체 구조를 모르고, 가장 작은 부분을 이제 만들다 보면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 노래가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를 이제 알지 못한 채 그냥 작은 거에만 집착할 수 있기 때문에 노래 전반적인 이제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우리가 공부하려는 모티브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뮤지션의 마인드. 뮤지션의 마인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마인드가 있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대중들이 바라보는 뮤지션과, 프로페셔널 뮤지션들이 바라보는 뮤지션, 아니면, 대중들이 바라보는, 뭐, 노래라는 것과, 프로페셔널 뮤지션들이 바라보는 노래라는 것, 요 차이를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여주듯이 이제 대중이 있고, 아마추어 뮤지션이 있고, 프로 뮤지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제 대부분은 이 가운데 아마추어 뮤지션에 해당이 될 겁니다. 물론, 그 중에는 지금 현재 뭐, 나이도 어리고 학생이지만, 뭐, 음악을 통해서 돈도 벌고, 주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그런 분들도 그냥 참고 삼아 이 얘기를 좀 경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일단 모든 뮤지션은 과거에는 대중이었습니다. 대중. 처음에 음악을 시작하기 전엔 일반적인 대중이었다가 뭐 대중의 눈으로 뮤지션을 바라봤겠죠. 그 당시에. 그리고 뮤지션이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제 결국 프로페셔널 뮤지션까지 가는 거죠. 자, 근데 일단 그러면 먼저 대중들이 뮤지션 혹은 노래라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제가 이제 좀 얘기를 드린다면, 대중들은 음악이라는 것, 노래라는 것, 그런 것을 하나의 연속적인 작품으로 바라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4분짜리 노래가 있으면 이 4분짜리 노래를 하나의 작품으로 인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프로페셔널 뮤지션들은 이 노래라는 걸 어떻게 인지하냐 하면 불연속적인 어떤 작업의 결합으로 인지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노래라는 게 우리가 오늘 모티브를 공부하겠지만 모티브, 절, 여러 가지 그 노래를 구성하는 단위들로 이제 나눠져 있는데, 그것들을 불연속적으로 작업을 하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잘 결합을 해서 마치 하나처럼 보이게 만든다는 겁니다. 대중이 볼 때는 노래가 하나인 것 같지만, 프로페셔널 뮤지션들이 작업을 할 때는 그 작업의 과정이 불연속적이고, 오늘은 뭐 벌스를 만들고, 아니면 오늘은 뭐 드럼을 찍고, 이런 식으로 불연속적인 작업을 한다는 거죠.
근데 아주 매끈하게 마치 처음부터 하나였던 것처럼 만들어내는 게 이제 프로페셔널 뮤지션이라는 거죠. 또 대중들이 바라보는 뮤지션 혹은 노래 뭐 이런 것의 뭐 특징이라고 한다면 하나의 창조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의 창조. 그러니까 연속적인 작업이고 하나의 창조물로 인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프로페셔널 뮤지션들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계획하에 만들어낸 하나의 그냥 작품으로 인지를 한다는 겁니다. 무슨 예를 들어서 학생들한테 제가 너는 왜 음악을 했니?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제 주변에 음악을 하지 않는 그냥 일반적인 일을 하는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저한테 많이 하는 말 중에, 넌 참 좋겠다. 뭔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뭔가를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창조해내고, 그리고 네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이래서 넌 참 좋겠다.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친구로부터 그런 말을 많이 들을 거예요. 그죠?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마술하고 좀 비교를 해볼게요. 마술을 하면, 마술 여러분들 보면, 여러분들은 마술사가 아니니까 대중이죠, 대중. 대중에 속해 있을 겁니다. 마술사가 마술을 하면, 손을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하면 카드가 나왔다가, 사라졌다가, 이렇게 신기하게, 굉장히 신기하죠. 우리는 특히나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정말 기절초풍을 하죠. 너무 신기해하고. 근데 실질적으로 마술사는 아주 많은 과정들, 많은 조각조각의 과정들을 굉장히 많이 연습을 하고요. 그 조각조각의 과정들을 아주 매끈하게 연결을 해서 마치 하나의 과정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죠. 우리가 볼 때는 하나의 일련의 행위지만 마술사 본인에게는 굉장히 여러 개의 조각으로 나눠져 있는 행동들을 합쳐낸 거죠. 그죠? 음악도 마찬가지인데, 대중들은 노래를 아까 연속적이라고 했죠. 하나로 쭉 듣지만, 뮤지션들은 굉장히 조각조각 작업을 하고요. 그래서 마치 하나인 것처럼 대중들을 어떻게 보면 마술사처럼 대중들을 속이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런 설명을 했어요. 대중들이 바라보는 노래라는 것, 그리고 프로페셔널 뮤지션들이 바라보는 노래라는 것.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이 중간에 있는 아마추어 뮤지션인데, 프로 뮤지션이든 아마추어 뮤지션이든 다 대중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러한 마음으로 음악이나 뮤지션을 바라보게 됐었을 겁니다. 근데 점점 시간이 가면서 이런 식으로 바뀌어가게 되는 거죠. 음악을 바라보는 마인드가. 근데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상당수의 아마추어 뮤지션들, 특히나 이제 어린 실용음악 학생들은 아직도 대중이 바라보는 뮤지션에 대한 시선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뭔가 내가 하늘에서 영감이 떨어져서 뚝딱 뭐를 만들게 되고, 그것이 내가 만들어낸, 창조해낸 어떤 결과물이고, 굉장한 이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마치 마술사가 아닌 마법사로 바라보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뮤지션 스스로를 이렇게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는 아주 작은 것들,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들, 사소한 조각들을 작업을 해내서 그것을 마치 하나로 만들어내는 사람들이고,
물론 그 최종 결과물, 우리가 만들어낸 노래가 대중들한테 감동을 주고, 우리 음악이, 대중들에게 사랑받는 건 참 고맙고 행복한 일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치 마법사인 양, 우리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뭐 내가 만든 음악의 어떤 조각조각들이 모두 다 나의 것인 양,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대중음악이라는 것, 특히나 대중음악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그 차용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뭐 어떻게 표현하면 그걸 표절이라고도 얘기를 하긴 하지만, 표절이라고 거창하게 말하기 이전에, 차용이라고 하는 굉장히 많은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이 노래라는 것은 마치 우리가 말을 하듯이, 말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성격으로 바라봐야지, 내가 어떤 창조물을, 어떤 것을 창조해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한 예로, 이것도 약간 비슷한 예인데, 제가 만약에, 이 수업에 있는 학생, 이름 누가 있을까요? 만약에 영희라는 학생이 있다고 칩시다. 아이고, 영희. 근데 제가 글을 하나 썼어요. 소설을 하나 썼는데, 소설에 어떤 문장을 집어넣었어요. 뭐라고 썼냐면, 내가 아는 영희는 절대 사람을 해칠 아이가 아니야 라고 말을 했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이 말은 분명히 내가 영이라는 아이를 판단한 나의 생각입니다. 내가 생각한 영이, 그죠? 그래서 여기에는 어떠한 거짓말도 없고, 내가 어디서 차용한 그런 생각이 아니에요. 이 생각은 내가 영희를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보는 이 말의 구조는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내가 아는 누구누구는 절대 뭐뭐하래가 아니야. 그죠? 이 말은 어디서나 나오는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는 소설책에, 어떤 소설책에 이러한 문장이 나왔다고 한다면, 이거는 과연, 이 사람이, 만들어낸, 만약에 창조라고 생각한다면, 그 창조에 걸맞는 문장일까?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면, 아니죠. 이 말의 구조는 독창적이지 않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음악도, 이렇게, 노래 구조, 어떤 멜로디를 만드는 멜로디의 구조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중복이 되고 차용이 되고 공유가 됩니다. 실제로 만약에 여기서 이 문장에서 독창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영이라는 어떤 특정인, 그죠? 물론 이름이 같은 영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영이는 내가 아는 그 영이죠. 그죠? 그리고 사람을 해치다. 이 정도가 내 아이디어고, 나머지 구조는 전부 차용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노래에서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겠지만 굉장히 많은 구조적 차용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음악과 유사한 구조를 갖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실제로 노래에서 나만의 아이디어라고 한다면 나만의 아이디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정말 많이 쳐줘봐야 30% 미만입니다. 나머지는 다 이런 구조 속에 있는 선율이 한 70%를 이루고 있어요. 실제로 내 생각을 아주 많이 쳐줘도 30%. 정말 이 사람의 생각이 별로 없는 음악이라면 정말 5%도 안 되는 정도로 나머지 95%를 차용한 거죠. 그런 음악들이 아주 부지기수로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나 음악을 만들 때
내가 감히 뭔가를 창조해낸다. 아니면 이 노래에 있는 모든 멜로디가 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다면 그건 굉장히 경솔한 생각이고요. 실제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표절 시비가 보통 일어났을 때 보통 대부분의 원작자들이 침묵합니다. 침묵.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자신의 곡이 누구한테 표절 당했다라고 해서 막 이렇게 뭐랄까요? 발끈한다고 할까요? 그런 분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좀 제가 볼 때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저 사람은 자기가 만든 그 부분, 그 조각들에 얼마나 많이 차용이 들어갔는지를 모르는구나. 그런 생각을 저는 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노래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나는 정말 많은 차용을 했고 이미 많은 우리 여러분들의 선배님들 아니면은 뭐 아주 뭐 100년 전의 선배님들부터 해서 몇 달 전에 선배님들 뭐 여러 가지 여러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여러분들은 영향을 받았고 그 받은 것들을 차용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요 뮤지션의 마인드라는 챕터를 제가 넣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노래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노래 구조. 우리가 이 노래 구조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처음에 모티브부터 우리가 만들기 시작할 건데, 그냥 이 가장 작은 단위인 모티브만 주구장창 만들고 있으면, 이 모티브가 어디로 흘러가야 되는지, 이 노래가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를 모른 채 부분에만 집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제 수업을 하게 되는 각각의 사항들이 어디로 흘러가고, 궁극적으로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인지하고 있으라는 의미에서 노래 구조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노래라는 것, 노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게 뭐 여기가 0분 0초고 만약에 여기가 뭐 3분 50초 정도 되는 노래의 어떤 전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노래들은 여러 조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뭐 제가 지금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네 덩어리, 다섯 덩어리로 나눴는데 다섯 덩어리가 노래 뭐 정답은 아니고요. 뭐 몇 덩어리로 나눠져 있던 간에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 하나의 덩어리를 우리가 절이라고 합니다. 프레이즈. 일반적으로 이 절은 8마디의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변칙적으로 우리가 보편적으로 8마디라는 말이지 많은 뮤지션들이 이제 변칙을 사용해서 뭐 7마디가 되기도 하고 9마디가 되기도 하고 10마디가 되기도 합니다. 뭐 일반적으로 8마디의 구조를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개의 절을 이것들이 다 절입니다. 얘네들이 다 절인데 이 절들 여러 개의 절들을 연결을 해서 노래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절이라는 것은 또 이렇게 모티브라는 것으로 나눠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티브는 일반적으로 2마디의 길이를 갖고 있는 음악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근데 이 모티브를 2마디를 우리가 모티브를 만들고 나서 이 절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모티브가 커져 갖고 이제 절이 되는데 어떤 식으로 8마디로 만드냐 하면 모티브를 확장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확장을 시키는 작업을 해서 어떠한 작업을 해가지고 이제 6마디를 더 만들어서 절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절이라는 이 말이 여러분들한테 되게 익숙한 말이죠. 뭐 영어로 하면 이제 프레이즈라고 하는데
여기 알이 빠졌나? 프레이즈라고 하는데, 이 절은 원래는, 우리가 1절, 2절 하는 절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인데, 지금 현 시대에 있어서는 같은 의미는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한 30년 전? 130년 전쯤에 에디슨이 이제 축음기를 발명했잖아요. 그 뒤로 이제 음악을 저장을 할 수 있게 됐죠. 그죠? 그러면서 음악이 점점 복잡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에디슨이 축음기를 만들기 전까지는 노래가 굉장히 단순했어요. 왜냐하면 저장 매체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반복해서 들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외우기가 힘드니까 노래가 굉장히 짧았습니다. 대부분의 노래들이 8마디를 반복해서 부르는 노래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이 부르는 그 민요나 이런 노래들이 8마디를 계속 반복해서,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동요 같은 거를 생각하면 됩니다. 동요. 학교 종일 땡땡땡, 이런 걸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학교 종일 땡땡땡, 어서 모이자,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하면 끝나잖아요. 이런 노래들은, 그러니까 굉장히 짧죠. 그리고 이제 가사를 계속 바꿔서, 노래는 계속 그대로고, 가사를 계속 바꿔서, 이제 여러 번 반복하는 거죠. 그때 우리가 1절, 2절, 3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노래가 짧으니까, 하나의 절이 8마디였어요. 8마디. 그때는. 근데 그래서 이제 이 절이라는 말이 그때 이제 하나 완성이 된,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축음기가 발명되고 음악을 저장을 할 수 있게 되고, 사람들이 음악을 이제 반복해서 듣고, 내가 듣고 싶을 때 계속 들을 수 있는, 반복해서, 그럼 암기하기가 쉬워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절 하나만 가지고 하면 노래가 너무 단순하니까 조금씩 음악이 더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절이 생기기도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절들이 여러 개 생겨갖고 붙여가지고 이제 하나의 노래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노래가 다 끝나면 그게 1절 이렇게 얘기했는데, 과거에는 노래 하나가 끝나는 절이 8마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절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은 옛날부터 입에 붙었기 때문에 지금 쓰고 있긴 하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이미 의미가 바뀌어버린 그런 용어겠죠. 근데 우리가 그냥 과거부터 쓰던 어떤 관습으로 인해서 계속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절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얘기를 하도록 하고, 그래서 모티브를 만들고, 모티브를 확장시켜서 절을 만들고, 무슨 색으로 할까? 절을 만들게 되면 하나의 8마디의 어떤 우리가 말하는 조각, 음악을 만드는 어떤 덩어리라고 해야 되나요? 덩어리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절들을 우리가 여러 개를 만들어서 붙이게 되고, 그 붙일 때 아주 기술이 필요합니다. 어떤 기술이냐면, 여기 연결되는 요 지점들을 아주 매끈하게, 마치 처음부터 하나였던 것처럼 붙이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거는 여러 가지 방면에서 그 기술이 필요합니다. 화성적인 방법으로도 필요하고요. 편곡적인 방법으로도 이 결합 지점을 매끈하게, 누구도 눈치 못 차게 하는 그런 기술이 필요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수업에서 배울 것은 모티브를 만들고, 모티브를 확장시키고, 절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절을 붙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수업에서 공부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노래의 전반적인 구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모티브를 만들기 전에 결정할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을 만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음악을 만드는 중간중간에 수많은, 어,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노래를 만들다 보면 내가 잠깐 여러 가능성이 생기는 자리들이 있어요.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가능성이 여러 개인 것들. 그런 타이밍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10번 이상 혹은 20번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면 멈추게 되죠. 음악을 내가 작업하고 있는 그 흐름을 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잠깐 이제 내 기분, 그 음악적인 기분을 멈추게 되고 고민을 하게 되고 잠깐 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나도 모르게 유튜브를 열고 동영상을 하나, 두 개, 세 개씩 보다 보면 어느새 졸립고, 그러다 보면 이제 노래를 하나 만드는데 몇 달이 걸리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노래를 접기도 하죠. 이 만들고 있는 작업을. 왜냐하면 내가 만들고 있는 그 기분이 다 깨져버렸고 다시 들어보니까 별로야. 그래서 접어버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선택을 하는 순간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위험합니다. 우리한테 선택을 하는 상황이 오게 되면 많은 위험한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노래를 끊지 않고 쭉쭉, 물론 그래도 그렇다 하더라도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당연히 있긴 있겠습니다만 그 선택의 상황들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은 미리 결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노래를 만들 때 중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선택의 상황들이 이 노래를 만들든 저 노래를 만들든 노래를 많이 만들다 보면 비슷비슷한 상황이 여러분들한테 닥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래서 비슷비슷한 상황들이 생겨요. 물론 어쩔 때는 간혹 가다가는 처음 겪게 되는 상황도 생기게 되지만 그런 거는 아주 적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노래를 만들 때마다 비슷비슷한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거를 공통화 시킬 수 있고요. 그것들을 우리가 미리미리 선택을 해준다면, 그러니까 그 순간이 오기 전에 미리 생각을 해둔다면 선택의 상황이 왔을 때 금방 다시 음악을 그 필을 이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선택할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앞에 이제 판서에 보면 위에 2개가 있고 아래 4개 한 칸 띄어서 이제 제가 설명을 써놨는데, 위에 2개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알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알고 있는 것이고, 밑에 4개는 여러분들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안다 하더라도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노래를 만들 때 만드는 그 행위가 이러한 것들이 합쳐져서 나오는 거라는 건데 그걸 인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서 일단 위에 2개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템포. 당연히 우린 노래 만들기 전에 이 노래가 느린 노래인지 빠른 노래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템포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 템포라는 것은 특징이 뭐냐면 변경이 가능하고 쉽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템포를 바꿔도 노래는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이죠. 다만 템포를 바꿨을 때 좀 노래가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 문제가 좀 발생할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전혀 없진 않죠. 예를 들어서 내가 발라드인데 노트를 엄청 때려 박았단 말이에요. 가사의 노트 글자가 막 거의 랩 수준으로 많아. 근데 내가 이거의 템포를 한 120으로 바꿔버리면 그 노래를 부를 수 없게 되겠죠. 너무 빨라서.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발라드를 댄스로 바꾸거나 이런 경우는 별로 드물죠. 내가 만약에
지금 노래를 만드는데 노래가 약간만 더 빨랐으면 좋겠어.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템포를 한 뭐 3 정도, 4 정도, 5 정도, 이 정도 올리는 일은 뭐 많이 있지만 완전 뭐 60이었던 노래를 뭐 150으로 바꾼다든지 뭐 이런 일은 별로 없으니까 일단 템포라는 건 용이하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박자랑 리듬 이런 게 있어요. 박자 뭐 4분의 4박자, 뭐 4분의 3박자, 뭐 8분의 6박자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이제 뭐 여러분들한테 좋은 건지 슬픈 건지 모르겠지만 뭐 지금 우리 만약에 무슨 차트 뭐 무슨 멜론 차트 무슨 차트 이런 거 보면 100곡 중에 거의 95곡은 99곡 정도 95곡 정도는 다 4분의 4박자죠. 그만큼 이제 4분의 4박자가 지금 아주 보편화된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박자를 사용하면 굉장히 희한한 음악으로 간주하고요. 뭐 이게 약간 시대적 흐름하고 우리 시대적 사회적 분위기랑도 좀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뭐 보편적이지 않은 것들을 하게 되면 굉장히 사람들한테 뭐랄까요? 약간 그러니까 아웃사이더가 된다고 할까요? 보편적인 거를 해야지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팀 안에, 그룹 안에 받아들여주는 약간은 너무 심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개성을 좀, 배척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 음악에서도 사실 그런 게 되게 심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조금이라도 좀 특이한 소리가 들어간다든지 하면, 좀 거부하는 대중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어쨌든, 뭐 이런 시대, 뭐 예를 들어 반대로 개성을 굉장히 중요시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1990년대 같은 경우가 그런 시대인데, 그때 시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은 태어나기 전이라 모를 수 있겠지만, 그 시절에는 가수가 앨범을 내면 항상 그 홍보 문구에 들어가는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무슨 단어냐면 실험이라는 단어, 실험이라는 단어, 실험적인 뭐 시도 뭐 이런 말을 앨범을 홍보할 때 엄청 많이 사용했어요. 뭐 거의 뭐 모든 가수가 나올 때 실험적인 엑스페리먼탈 뭐 이러면서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반대의 시대죠. 뭐 여러분들이 굉장히 독창적이고 싶고 개성을 표출하고 싶은 사람인데 이 시대에 지금 태어났다는 것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운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운명에 순응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시대를 바꾸려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이제 여러분 자신에게 달린 거겠죠. 자, 다시 돌아가서